미국의 남서부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의 수가 지난달 7만 6천 명의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 일원 구치소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관세를 올림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난해 69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팰리세이즈팍 교육위원회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남서부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의 수가 지난달 7만 6천 명의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미입국자들의 급증으로 국경지대 직원들과 시설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의 케빈 맥컬리넌 위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입국자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이며 함께 오는 그룹의 규모도 점점 더 커져 100여 명씩 70개가 넘는 단체가 국경 단속원들의 수가 적은 시골의 오지 국경선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넘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지금의 이민국 시스템으로는 이 같은 인원을 단속도 수용도 하기 힘들며 현재 거의 파국 직전에 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극심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국경지대의 이민 문제가 실제로 국가적 비상사태이며 국경장벽은 반드시 국경 안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한 대책도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기도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대규모의 가족 불법 이민이 증가하면서 한편 마약 밀수범 등 범죄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국이 지난해 압수한 마약류는 마리화나 110만 파운드, 코케인 28만여 파운드, 펜타닐 2,463파운드 등 거의 70%가량 증가했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미 상원은 다음 주에 트럼프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비상사태 선언을 거부하는 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하원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결과에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 일원 구치소에서 구금됐다 풀려난 20여 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퀸즈 등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등의 구치소에 한 달 구금됐다 석방된 2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다시 체포해 추방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불법 체류 이민자들 가운데 한인 포함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머스 데커 ICE 추방 단속 전담반 뉴욕 지부 반장은 뉴욕은 범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면서 뉴욕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ICE는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는 범법 이민자들을 제거해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CE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가야나 출신 불체자는 2급, 3급 폭행과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민 당국은 뉴욕시에 구금을 요청했지만 시 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석방했고 2월 8일 ICE 추방 전문 요원이 그를 다시 체포해 구금했습니다. ICE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 ICE 뉴욕 지부는 관할 14개 카운티에서 3,476명의 범법 이민자를 체포했는데 이는 전년도 2,576명보다 무려 35%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 중 범죄자는 2,217명으로 전년보다 16.5%가 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으로 관세를 올림에 따라 소비자들이 지난해 690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UCLA, 버클리대, 컬럼비아대와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 페니 골드버그 등이 포함된 연구진이 작성한 보고서는 관세를 외국이 부담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연방정부는 새로운 관세로 39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징수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230억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했지만 비용과 이익을 모두 합산할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약 64억 달러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기금, 프린스턴대, 컬럼비아대 경제학자들이 참여한 경제정책연구센터 보고서는 미국 관세가 거의 전부 국내 가격에 이전된다는 것을 밝혀냈다며 현재까지 관세의 전체 영향이 국내 소비자와 수입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해외 수출업자들의 수출 가격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관세가 2018년 말 현재 미국의 국민 소득을 매달 14억 달러 감소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일회용 탑승 티켓도 3월 중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올해 가을부터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대상은 뉴욕 시형 아파트 입주민과 뉴욕 시립대 재학생, 연방 빈곤선 100% 이하 소득 수준의 재향 군인 등 약 8만 4천 명입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 수준의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반값 할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온라인 사이트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며 반값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던 일회용 탑승 티켓도 3월 중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반값 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일주일 정액권은 $16 50센트, 1개월 정액권은 $60 50센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수혜 자격을 충족하는 45,500명에게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해 반값 메트로카드 수령 장소를 안내하고 있지만 4일 현재 수령자는 6,000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뉴욕시가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개설 계획을 밝히면서 당초 계획대로 모든 연방 빈곤층 이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뉴저지주가 중산층을 위한 청사진을 선언하며 내년도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올해보다 12억 달러가 증액된 총 386억 달러에 달하는 새 예산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통해 흑자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어제 2019-2020 회계년도에 각 부서가 운용할 총 386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내년 예산안은 중산층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선언하고 다양하게 세금 수입을 늘려 적어도 10억 달러를 남길 수 있도록 예산안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공무원 연금, 교육 분야 지원금, 주민들에 대한 건강보험 보조금, 대중교통과 교통 인프라 건설, 관리 등 주요 지출 부분에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 반드시 흑자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머피 주지사는 주 공무원 건강보험 부문 예산에서 11억 달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교육 예산에서 4억 달러, 주정부 공무원 감원 등 행정 효율화를 통해 11억 달러 등을 절감하고 반면에 교육 분야 예산은 3% 정도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예산안을 10억 달러 흑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6.9% 늘어난 166억 달러를 징수하고 부유세를 통해 총 4억 4,700만 달러 확보,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6천만 달러, 50인 이상 직원을 두고 있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민영회사에 대한 벌금 3천만 달러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회가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낡은 시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주장인데요. 찬반 공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교육위원회가 타운 내 공립학교 개보수 예산 마련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건물들이 낙후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는 9월 24일 주민투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개보수안을 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가 어떻게 이제 들어갈 거고 대강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그 답을 스테이트에서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또 리뷰해서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제 9월 달에 주민 투표에 붙일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개보수에는 6천만 달러에 가까운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되며 주 정부로부터 40%의 지원을 받아도 타운 주민들이 25년 동안 매년 약 125달러 가량의 추가 세금을 내야 해 상당수 주민들이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서둘러 갖고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더 하고 더 검토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 여론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으로 이렇게 좀 좋아질 때에 펠파 교육위원회는 주민들의 염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학교 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화돼 지난 겨울 학생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며 시설 개보수가 매우 시급하고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도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10년도 넘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개보수에는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일이고 현재 자세한 사업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주민분들이 교육위원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보수 프로젝트가 실시되면 펠팍 내 초중고교 3곳의 전기 및 배관시설, 지붕 및 창문 교체, 엘리베이터 설치, 교실 증축 등의 공사가 실시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중간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투표소의 투표기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투표의 차질을 빚은 바 있는데요. 연방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지만 오래된 투표기를 전부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대학교 브레넌 센터에서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의회가 올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투표기의 수리와 교체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내년 대선에서 또 한 번 곤욕을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31개 주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선 전까지 투표기 업그레이드가 요구되고 있지만 허용된 예산은 투표기의 3분의 1만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40개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기는 사용한 지 최소 10년 이상 된 것이고 45개 주에서 사용하는 투표기는 제조사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가 가장 시급한 투표기는 투표 용지 없이 투표 내용을 전자식으로 기록하는 DRE로 10여 개 주가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투표기는 전자식이어서 해킹을 당할 염려가 있고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재검을 할 경우 투표 용지가 없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관리들은 새 투표기로 교체하고 바로 대선을 치를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서 개인 총기 보관 규율 강화 법안이 채택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지사가 서명하고 60일 후 발효됩니다. 뉴욕주가 채택한 법안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청소년 혹은 아동과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을 경우 클래스 A 경범죄로 분류됩니다.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직접 지니지 않을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하며 총기 보관 시에는 모든 탄약을 빼낸 상태로 총탄과 총기는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법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총기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채택에 따라 총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총기 소지 면허를 발급받을 시에는 총기 안전 보관 관련 조항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에서는 브래드 호일만 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총기 모형의 디자인을 규제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에 추가로 차터스쿨 7곳의 설립을 승인함에 따라 뉴욕시의 추가 차터스쿨 허가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차터스쿨 설립 허용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과 뉴욕주 예산이 차터스쿨보다는 공립학교에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학 차터스쿨 위원회는 차터스쿨 설립 허가를 요청한 13개 학교 중 7개 학교의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뉴욕시의 차터스쿨 설립 허용 한도는 모두 소진돼 당분간 추가로 차터스쿨 인허가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터스쿨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뉴욕주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측은 이를 폐지하고 더 많은 차터스쿨 설립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은 뉴욕주 예산이 차터스쿨보다는 공립학교에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한도를 유지하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으로 허용 가능한 차터스쿨의 수는 460개로 이 중 절반이 넘는 236개 학교가 뉴욕시에 집중돼 있으며 110만 명의 시내 공립학교 학생의 10%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차터스쿨의 학업 성취도는 일반 공립학교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차터스쿨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일부 차터스쿨은 시험 점수에만 치중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뉴욕시 차터스쿨 센터는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에는 아직도 차터스쿨 99개를 더 설립할 수 있다면서 이를 뉴욕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차터스쿨 수를 늘리는 방안을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주지사가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와 계속해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과연 얼마나 계속해서 이 문제에 가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매년 미 전역에서 상당수의 중고차가 불법으로 주행거리가 조작된 뒤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누구나 구매가 가능한 주행거리 조작 기계까지 등장하면서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점점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에 미 전역에서 판매되는 중고차는 평균 3,800만 대. 중고차 검증기관 카펙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약 45만 대 이상은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만 3만 대 이상이 주행거리 조작으로 판매됐습니다. If it's an older one, you can probably do it in a matter of seconds. Newer ones, it takes more time, and you need to be more precise. The tools don't leave marks on the odometer. So, and that way, it's hard for anyone who is a casual buyer of a vehicle to know that anything has been tampered with. 실제로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주행거리 변경 기계를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범죄 조직이나 브로커들이 디지털 계기판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조작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수리 비용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계기판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전체적인 마모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도 조작을 의심하고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차량의 고유 번호인 VIN 넘버를 카펙스 웹사이트에 입력해 차량의 사고 기록과 수리 기록을 알 수 있고 한번 적발됐던 주행거리 조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산불 구조 활동을 벌인 소방관의 아내 행세를 하며 기부금을 가로챈 여성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28세 여성 애슐리 비미스에게 절도와 제2급 강도 등 35개 혐의로 177일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미스는 지난해 홀리산불 구조원으로 활동한 소방대원의 아내로 가장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려 주민들로부터 $2,000 상당의 현금과 옷 그리고 생필품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미스의 유죄 판결은 오는 8일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 라티머 웨체스터 카운티장이 카운티 공문서를 9개 외국어로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한국어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상 언어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9개 언어인데 USA.com에 따르면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기준 웨체스터 카운티 거주 한인 인구는 지역 아시안의 10.44%로 일본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어가 누락된 데 대해 비판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에서 PSENG를 사칭해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한다며 바로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도록 종용하는 전화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PSENG는 이 같은 피해와 관련해 요금이 체납됐다면 미납 내용과 금액이 표시된 청구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며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결제 수단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 여름 퀸즈 라코웨이 비치 92에서 103스트리트 사이 0.5마일 구간이 재개장합니다. 시 당국은 지난해 라코웨이 비치에 모래가 충분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라코웨이 비치 모래 보충 작업은 미 육군 공병단이 연방 정부로부터 $1,070만 지원금을 받아 올해 봄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뉴욕시 공원국도 $270만 지원합니다.
뉴저지주 상원교육위원회는 최근 주내 5개 학군에서 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법안을 가결시키고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지난 2014년에도 법안을 상정한 바 있는 리처드 코디 의원이 고등학교 등교 시간 조정을 재추진하는 것은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등교 시간이 오전 8시 30분 이후로 늦춰져야 한다는 미 소아학회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뉴욕 한인회를 방문해 김민선 회장 등 뉴욕 한인회 임원진을 만나 환담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둘러보고 뉴욕 한인회 자체 제작의 일본군 위안부 홍보 영상 등을 시청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지역사회위원회는 어제 곽호수 수석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원래회를 개최하고 올해 있을 각종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UCSD 의과대학 암센터에 소속돼 있는 한인금연센터에서 무료 금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은 한국어로 제공되며 금연 자료 책자, 니코틴 패치 등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금연 상담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0도, 섭씨 영하 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토요일 기온이 올라가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